자, 제안,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추천인데, 자, 이 동사 다음에 지금 대시 오고 주어 동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 자리에 뭐 제안, 주장, 명령, 요구 이런 특정한 동사들이 나왔을 때 대디아의 should flow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안하다, propose, suggest, 뭐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추천 뭐 쭉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대절이야의 should flow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죄송한데 거기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예. 그럼 원래는 이거죠. 보세요. He demanded가 돼서 주절이 지금 과거잖아요. 그럼 대디아의 종속절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멀리 봐서 she studied 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demand가 요구하다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무시하고 뭐냐면 뒤에 should 플러스 동사원을 쓰셔야 돼요. 그럼 studied 하면 틀렸죠? 그래서 should study나 아니면 study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앞에 현재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시하시고 뭐냐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법칙에 예외되는 게 또 있어요.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자, 214쪽 볼게요. 214쪽. 일단 제안, 주장, 명령, 요구, 충고 있죠. 이 동사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 명령하다 지금 order, command 있죠. 222쪽에 1번 볼게요. 222쪽에 1번. 자, 222쪽에 1번. 자, 맨 앞에 commanded 보이시죠? 명령하다입니다. 원래는 commanded 과거기 때문에 대디아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랬죠. 근데 지금 동사 자리 지금 뭐가 왔어요? 지금 대디아의 주어가 construction에서 단수잖아요. 단수인데 뒤에 cease에서 s 안 붙었죠. 뭐 ed 같은 것도 안 붙었죠. 근데 가능한 이유가 뭐다? 앞에 뭐 생략? should 생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쪽 가시냐면 227쪽에 자, 226쪽부터 가볼게요. 226쪽에 14번. 자, 이번에 demanded 나왔죠? 제안, 주장, 명령, 요구, 충고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대디아의 should 플러스 동사원이요. 지금 주어가 지금 she가 됐는데 동사 자리에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not leave가 돼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앞에 뭐 생략? should 생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보세요. 15번. 자, recommended 보이시죠? 자, 추천하답니다. 자, 대디아의 should 플러스 동사원이요. 원래 everyone은 단수 취급이잖아요. 그러면 it에 s가 붙던지 뭐 과거면 ace 쓰던지 해야 되는데 그냥 it이 왔죠? 앞에 뭐 생략? should 생략? 아시겠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214쪽 와보시죠. 자, 214쪽 와보시면은 지금 이 제안, 주장, 명령, 요구, 충고에 예외적인 게 있단 말이야. 그 예외가 누구냐면 일단 suggest 동그라미. 자, 제안하다의 suggest 있죠? suggest 동그라미. 자, 다음 주장하다 물결 표시 쭉 한번 해보세요. 이 두 가지가 예외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칠판 잠깐 보실래요? suggest 같은 경우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죠? 의미상 제안하다라고 쓰이면은 should 플러스 동사원을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의미상 뭐다? 뭔가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형태의 동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나는 그거 지금 가라고 제안을 한 거죠. 제안하다기 때문에 should 플러스 동사원을 쓴 거고요. 그 테스트가 suggest 했는데 그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걸 suggest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 치명적인 질병 걸려야지 이렇게 제안하는 거 이상하죠. 그래서 얘는 뭐다? 나타내다, 보여주다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동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내다, 보여주다 했을 때는 주로 주어 자리에는 뭐 실험 아니면 발견, 증거 이런 것들이 와요. 아시겠어요? 자, 215쪽 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suggest가 있는데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해석이 제안하다면은 뒤에 should 플러스 동사원이요. 나타내다, 보여주다면은 다른 형태의 동사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주어 자리에는 실험, 증거, 발견 이런 것들이 와요.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주장하다인데 주장하다는 의미는 동일하고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자, 뉘앙스에 당위성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위성이라는 거는 뭐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른 형태의 동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은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가 시험 칠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교수님 얘 진짜 어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주장하는지 사실을 주장하는지 밝혀서 어떤 형태가 오는지를 쓰셔야 돼요. 되시겠어요? 둘 다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자, 216쪽. 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랬죠? 양보 부사절까지는 시험에 나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양보 부사절은 그냥 whether만 하나 쓸까요? whether. 나머지 양보 부사절은 예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시험에 다뤄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양보 부사절에 whether만 쓸까요? WHETHER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배우셨냐면 자, 1주차 가볼까요? 1주차. 자, 17쪽 가보시죠. 자, 17쪽에 if 보시면요. if 보시면 자, 우리가 부사절일 때 그죠? if 부사절일 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해서 will을 쓸 수 없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부사절의 예문 보시면은 if it rains가 돼 있잖아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했죠. will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밑에 whether 보세요. whether 부사절로 쓸 때 보시면은 내일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이게 이제 양보 부사절이거든요. 그래서 whether이 양보 부사절로 쓸 때 마찬가지로 뭐냐면 현재가 미래를 대신했죠. will이 없죠. 근데 이것까지 막 다뤄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보 부사절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우리는 시간 조건 부사절만 생각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이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요. 결론은 will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if가 왔을 때는 명사절일 때는 당연히 will 쓸 수 있습니다. 미래일 때. 근데 부사절일 때만 will을 못 쓰는 거예요. 의미 되시겠죠? 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잖아요. 그럼 이 when이 이끄는 문장을 다 없앴을 때 그 시간이 올 겁니다는 말이 되죠? 말이 되기 때문에 일단 명사절 아니야? 그러면 명사절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사절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will이 붙었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죠? 이해돼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해석상으로 봤을 때 그 시간이 올 건데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영문법을 마스터하게 될 그 시간에 올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이 when은 해석상으로 뭐냐면 관계부사가 되고요. 관계부사 앞에 명사 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형용사절이라고 했죠. 명사 수식이니까. 중요한 거는 부사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일 때 will을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얘는 형용사절이죠. 그러면 영문법을 마스터하게 되는 건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will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 아니고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 좀 조심하십시오. 알겠죠? 어려우면 그냥 이 문장 한 개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뭐 the time 아니면 뭐 the day. 그래서 어떤 시간이 올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한 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항상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그래서 as soon as, while이 뭐뭐하는 동안에라고 쓸 때 그래요. 반면에는 아니죠. 그래서 before, after, until 뭐 이런 것들인데 얘는 안에 will이 있다 그러면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f나 when이 왔을 때는 이게 부사절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as soon as 안에 만약에 will이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냥 아시겠어요? 자, 조건 부사절 마찬가지입니다. if가 나오면 판단하시고요. 뭐 unless, as long as, once, in case 나오면 will이 들어갔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됐죠? 양보 부사절에서는 그냥 whether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양보 부사절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319쪽에 37번. 자, 맨 앞에 in case 동그라미 치고요. in case. 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조건 부사절입니다.
자, 주절에 보시면은 I will let you know에서 자, will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절에. 미래가 있죠. 근데 in case 안에 will이 있어 없어요? 없죠. in case 안에 있는 문장에 will이 없잖아요. 지금. will이 있으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I'm not in my office가 되어 있는데 I will not 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in case 옆에 will이라고 쓰고 X 하십시오. in case 옆에다가 will이라고 쓰시고 X. 자, 그 다음에 주절에 let이 있잖아요. let. 사역동사 들어보셨죠? 뭐 사역동사 나중에 배우시고요. 능동일 때 동사 원형, 수동일 때 PP인데 뭐 let은 수동일 때 BPP를 쓰는데 지금 이제 다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let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no 동그라미 치세요. no. 자, 일단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no 자리에 to no가 되면 틀린 겁니다. 일단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자세한 건 나중에 사역동사 할 때 배우시고요. 그래서 let you know인데 no 자리에 to know가 되어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217쪽. 자, 4번 개념 보시면은 it is time이라는 게 있죠. 뭐뭐 할 적기다 이 말이거든요. 뭐 타임 앞에 뭐 굿이나 하이, 베스 뭐 이런 거 붙을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할 적기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it is time이라는 구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대절이 나왔을 때 자, 동사 시제가 가능한 게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또 하나는 과거 동사. 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제한 주장 명령의 호충고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 뭐 should go 가능하고 뭐 should 생략 가능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은 should go, 그다음 went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넘기시고. 자, 221쪽. 자, 7번 개념 보세요. 7번. 자, 우리가 배웠던 것들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일단 for는 뒤에 숫자가 오면 주로 숫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for는 how long에 대한 질문에 답변으로 다 쓸 수 있어요. 너 얼마나 오랫동안 뭐 했니?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for 다 가능합니다. 주로 숫자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for 다음에 숫자 기간이 왔을 때 뭐 과거 시제도 되고요. 현재 완료도 됩니다. 자, since 오늘 배우셨죠? 과거 시제가 오면 현재 완료로 주로 쓴다. 자, 듀얼링 다음에 특정 기간이 명사고요. 어고는 과거. before는 뭐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다 씁니다. 참고로 보시란 거고요. 알겠죠? 그럼 오늘 시제 1치에서 안 배운 게 저희가 가정법이거든요. 가정법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에 가정법이라고 치시면 강의가 여러 개가 쭉 나와요. 3시간, 4시간짜리 강의가 나와요. 제 강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가정법 제가 다음 주에 정리해 드릴 건데 10분 만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다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정법을 제외한 나머지 시제를 다 배운 겁니다. 다 배운 거고 자, 다음 주에 와가지고 강의 시작할 때 가정법 먼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정법이 if 가정법이 있고 뭐 I wish, as if 등등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10분 만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출 문제에서 가정법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만 제가 봐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죠? 자, 222쪽을 보세요. 222쪽.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문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가정법 문제는 옆에 뭐 번호에다 동그라미 치시던지 해서 가정법은 나중에 따로 모아서 다시 이제 복수 한번 하세요. 알겠죠? 일단은 1번은 되셨고요. 그죠? 자, 2번 가정법입니다. 2번. 자, 3번을 보실래요? 자, his father suddenly passed away. 자, 지금 시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나요? last 있죠. last 동그라미. 자, last 시제 뭐 써야 되나요? 과거 써야 되죠. 그래서 pass away 과거 왔죠. 맞구나. 자, 그다음에 what was worse는 설상가상으로란 뜻입니다. 자, 수거적인 개념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께서도 아프다. 자, became 왔죠. 물결 표시. 몇 형식? 2형식. 자,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확인하시고요. 형용사 잘 왔죠? 부사되면 안 됩니다. 항상 포인트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4번 되셨고요. 그죠? 5번도 되셨죠?
자, 넘기시고. 자, 6번 되셨고요. 자, 7번 가정법. 자, 8번의 시제 판단할 수 있는 거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8번. 뭐 보이세요? 그거 보이시죠? 시제 뭐 써야 돼요? 과거 써야 되죠? went 왔죠? went. 자, 8번 맞구나. 됐나요? 자, 다음 9번 가정법.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은 자, but 다음에 끊으시고요. 자, 문장 맨 앞에 등위 접수사 있으면은 구조 분석에 영향을 안 줍니다. 알겠죠? 했죠? but 없다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자, understood의 목적어가 the scale이죠? the scale까지 끊고 자, 문장 완성됐습니다. 알겠죠? 자, 5부 동그라미. 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what이 왔네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자, what이 의문 형용사가 돼야 안 돼요? 의문 형용사가 되려면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명사 있어 없어요? 없죠? 일반적인 what입니다. 뒷문장 어떻게 돼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자, what 다음에 주어 없죠? 불완전한 거 확인됐죠? 자, 다음 had happened까지 끊으시고요. happened 다음에 끊으세요. happen 수동이 돼야 안 돼요? 수동 안 되죠? 지금 능동 왔죠? 그 다음 had 다음에 been 집어넣으시고 x 하세요. 자, had 다음에 been이 들어가면 수동이 돼버리잖아요. 아시겠죠? been을 집어넣고 x. 자, 그 다음 when 동그라미. 자, 문장 끝나고 when이 왔으니까 또 문장 한 개 온다는 얘기죠. 자, look at의 목적어가 a couple of satellite image까지입니다. images까지 끊으시고요. look이라는 자동사가 at이라는 전치사를 만나서 목적어를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됐나요? 자, that 동그라미. 자, 무슨 대신지 판단해서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아, 이 that은 무슨 that이구나. 무슨 that. 뒷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중에서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뭐다? 선행사랑 수일치시키라고 했죠. 자, 선행사 보시면은 a couple of satellite images에서 복수죠. 그럼 뒤에 appear에 뭐다? s가 빠져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appear 수동돼야 안 돼요? 수동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뭐가 틀렸는지를 계속 쓰는 연습하세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are appeared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번에서 happen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동이 안 된다고 확인됐잖아요. 2번에서. 근데 지금 시제가 had happened가 됐죠. 과거 완료죠. 이해돼요? 그럼 봐요. 지금 10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had pp가 지금 과거 완료인지 아닌지 알려면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 문법은 가장 마지막에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3번에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2번을 해석 놓고 이제 이게 과거 완료인지 아닌지 구별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나머지를 다 봤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이제는 해석상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10번을 보시면은 내가 그 규모를 이해했습니다. 이 말이고요. 언제? 자, 그 인공위성 이미지를 봤을 때 이 말입니다. 어떤 규모냐면 어떤 일이 발생되었었는지에 대한 어떤 규모를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한 거는 과거죠. 어떤 사건이 발생된 건 더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다? 2번은 일단 happen 수동이다 아니다 그것만 확인하시고 해석상의 접근은 보류. 알겠죠? 그래야지 시간 아껴요. 자, 11번 되셨고요. 그죠? 자, 12, 13번 가정법. 자, 14, 15 되셨고요. 그죠? 자, 16, 17 가정법. 자, 18번 풀려있죠? 풀려있나요? 자, 우리가 뭐뭐 할 예정이다 뭐였죠? be supposed to잖아요? 뭐 빠졌어요? 비동사 빠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 외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be supposed to에서 was 빠지면 틀립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be supposed to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냐면 경험치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하필 was를 집어넣었어요? 뒤에 뭐 있기 때문에? last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과거 시제. 자, 19번. 자, 시제 판단 요소 한번 찾아보세요. 시제 판단. 제일 마지막에 in 플러스 과거 연도 있죠? 과거 시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 보시면은 skyrocketed 에서 과거 왔죠? 됐어요? 시제 맞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sleeping has long been tied to 돼 있죠? be tied to는 밑에 설명 보세요. be tied to는 어디에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tie가 이제 뭔가를 묶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묶여 있다기 때문에 to가 전치사가 돼요. 잘 보세요. 나는 학교에 간다 했을 때 I'm going to school이죠. 이때 to가 뭐다? 전치사란 말이야. 그러면 to는 전치사일 때 보통 뭐뭐에 이 말입니다. 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뭐뭐에라고 해석되면 얘는 뭐다? 전치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시면은 be tied to는 어디에 묶여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to가 전치사가 되고 어디에 묶여 있다는 뜻은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경험치예요. 그래서 be tied to의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ing를 써야 된다 이 말이고요. 자, 보기 2번 이해되셨습니까? 되셨나요? 자, 3번에 보시면 자, 시제 판단 뭐 있나요? last 있죠. last 동그라미. 시제 뭐 써야 되죠? 과거 써야 돼요. 자, escaped. 자, 물결 표시. 자, 동사 과거 시제 잘 들어왔습니다. 자, 앞에 nearly 동그라미. 뜻이 뭐죠? 거의입니다. near은 근처에, nearly는 거의, almost랑 동일하다 했죠? 자, 거의 피했다가 되는데 자, 7번 보실래요? 이때 run over이란 말은 이때 over는 부사고요. run over 자체가 뭐냐면 분리동사, 이어동사가 돼요. 그래서 run over 자체가 뭐냐면 차로 누군가를 치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차로 누군가를 치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이거 보시고 이제 책을 잠깐 보세요. 그래서 포인트 3번에 설명 보시면은 run over는 차로 치다라는 의미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되셨나요? 자, 다시 3번 문장으로 가보세요. 자, escape from 다음에 running over 돼 있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비동사 없잖아요. 능동이죠. 그러면 running over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어떻게 고쳤는지 보세요. 그래서 being run over 이렇게 돼 있죠. 수동으로 고쳤죠. 그래서 전치사 from에 목적어 자리에 ing 온 건 맞는데 능동이 되려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수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차에 의해서 거의 칠 뻔했는데 피했다 이렇게 돼요. 그녀가. 이해되시나요? 자, 20번 가정법, 21번 가정법.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